와, 가스라이팅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뭐 아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면서 만나는 분들은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면서도 내가 더 잘했으면 이 관계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 이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 요 애매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진 건데 안녕하세요, 사자입니다.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더라고요. 사실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사실 정신의학적 용어는 아니라서 저도 사실 생소한 용어이기는 한데 저도 이 기회에 좀 이야기를 좀 찾아봤거든요. 정신의학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 이슈 보면서 진가운 연애도 생각이 났거든요. 네. 그렇잖아요. 사실 연애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여자친구가 삐질 거라는 게 명약관한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참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건강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컨트롤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? 와, 가스라이팅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? 좀 이런 의문과 함께 좀 이 주제를 봤는데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확실히 근데 가스라이팅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좀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좀 명확한 경우들이 오히려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애매한 애정 싸움이라든지 뭐 서로 뭐 권력 싸움으로 이제 생기는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 어디가 3패선이냐고 어디가 제가 3패선이냐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네.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면서 만나는 분들은 그런 이렇게 교묘하게 세뇌를 당해서 이렇게 성폭력을 입는데도 쉽게 그 사람을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폭력, 이제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면서도 내가 더 잘했으면 이 관계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을 하면서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네. 얘기하신 것과 같은 그런 애정 싸움은 글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론적으로 한 행동이 말씀하셨던 성폭행이라든지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이거는 폭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유 불문하고 뭐 가스라이팅이나 이름을 붙이든 말든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행동으로서 또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선패선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 이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 요 애매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진 건데 사실 제가 이런 걸 던진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거 나라는 경계 그리고 이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걸 너라는 경계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많이 느끼는 건데 내담자랑 상담자랑 이렇게 딱 있으면 내담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. 근데 이게 온전히 내담자의 것이 아니거든요. 상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어나면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그 내담자 같은 경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죠?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더더욱도 상담자가 말을 최대한 안 하도록 이 공간에서 충분히 이 사람 목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피부 껍데기로서 둘러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저희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들이 온전히 자기 거라고 보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는 거죠. 사실 인간의 관계에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 안에도 나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몫이 들어가 있고 상대방에도 내 몫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일반적인 저는 대인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측면에서 지나갔던 애들이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뭐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은 서로의 마음이 이제 뒤섞여서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관계인데 그렇죠.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스라이팅은 그 뒤섞일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어떤 의도를 싣고 받는 측은 그게 자기의 잘못이거나 자기의 어떤 문제라고 그 내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게 가스라이팅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뭐 폭력으로 치닫는 위험한 가스라이팅이 있는가 하면은
가스라이팅의 원리는 어떤 그 관계에서나 특히 연인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에서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, 저만 해도 뭐 와이프한테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건 진짜 따져야지 막 머릿속에서 막 할 말을 열심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딱 가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은 그치 내가 잘못했구나, 다음부터 내가 그러면 안 되겠네, 그러고 돌아오거든요. 근데 그게 항상 또 가스라이팅은 아니잖아요. 아, 그쵸. 네, 그쵸.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마음이 뒤섞이고 그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조종하고 다른 한쪽이 그걸 자기 탓에 돌리고 하는 게 항상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, 저희가 분명히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경지에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휘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는 책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저자가 누구죠? 그 김총기라는 사람이 쓰셨는데 김총기가 누구죠? 그 책에 보면은 그 자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자아의 경계라는 거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부터가 내가 아닌가를 이제 경계라고 짓잖아요.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경계도 마음 각자에게 있을 텐데, 지금 내 마음속을 움직이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나의 마음인가를 우리가 항상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는 나를 조종하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나의 행동 안에 들어와 있는데, 그게 다 내 것이고 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. 그 가스라이팅 연극에서도 보면은 일부러 윗집에 올라가서 가스불 켜서 아랫집이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어두워졌는데? 라고 했는데 네 눈이 이상해, 안 좋은가 보지? 라고 하니까 진짜 그럴까? 내가 문제가 있나?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상대방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섞는다는 의미인데, 거기서 그 뒤섞인 마음 중에 진짜 나의 마음은 뭐고 상대방의 마음은 뭔가를 잘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 우리가 좀 자아와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. 그래야 사실 가스라이팅 같은 데서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가해자들의 의도도 거기서 잘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영상 보시고 공감되셨으면 저희 영상 구독,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